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 교수님, 이 헌재가 최재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거기는 또 다른 사람 2명이 끼어갖고 3사람입니다만 검사 탄핵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3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진작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더 급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고 최재감사원장은 12일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24일 변론 종결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오고 있는 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로서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제 그 원안대로 탄핵에 그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최상목 권한 대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통령제에서는 물론 그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정의 제2인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총리로서 또 임명된 부분 이후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던 분이고, 정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행정 정치를 모두 경험한 참 경륜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주미대다수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하고는 그렇습니다. 통화도 안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맥락으로 봤을 때 한덕수 권한 대행을 빨리 그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외 검사, 그다음에 최재감사원장, 이런 분들의 선고를 이틀 이제 남겨놓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헌재가 상당히 불신 내지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기각되겠죠. 뭐 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건 자체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4대4 기각이 좀 어처구니 없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를 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최재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아마 물론 여기도 그 100% 다 8대 0으로 뭐 기각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무조건 기각되는 쪽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인데, 아직까지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는 별 얘기는 없고, 다만 10일 날 언론 공지를 통해서 평의가 아주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모든 게 비공개다. 대신 날짜가 잡히면은 뭐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겠지만 또 언론한테도 공지를 하겠다.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부에서 그동안 25일이 변론 종결된 뒤에 평의가 계속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감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줄기는 나왔다 이렇게. 또 성향들은 다 나왔을 텐데 아직 6명이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선고 3일 전에 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일 전에 그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라도 더 할 수도 있죠.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최재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지검장 이 선고를 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다음 주로 최소한도 넘어가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뭐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17일까지는 모든 헌재 일정을 비워놨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의가 굉장히 중대하다 이런 그 판단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2주 전에 헌재 변론 끝난 이후에 2주 후에 이제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석방이 상당히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일반 법원의 형사 사건은 형사적인 문제, 그러나 헌재는 이 직에 관련한 징계 그 심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의 입법성이나 부적법한 그런 어떤 부분이 대통령까지 구속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또 굉장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 연유로 해서 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받아들인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치 편결적인 요소가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로 인한 석방이 아마 현재 재판관들의 이 심리나 편결에 상당한 심대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지금 14일쯤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최재 감사원장의 선고를 13일 날 하겠다고 하는 공지는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 때 소위 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가 사실 두 명 있었다는 두 거예요.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장일치 8대 0으로 파면을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기회를 달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3대5 이 부결, 소위 말하면 기각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게 지금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현재 소식은 다 관측이지 거기서 뭐 취재가 된 것도 네. 없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개 속이고 오리무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영배 권한대행이라든가 우리법 연구회 측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석방까지 되니까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기세가 엄청나게 오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데서 무슨 인용 결정이 내렸다고 하면은 난리 나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좀 쿨다운을 헌재로서는 시키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모르죠. 아직은 뭐 2, 3일 남았으니까 내일이라든가 뭐 모레라도 당장 통보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인데 지금 14일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길어는 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5대3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증언에 대한 뭐 예, 그런 것들을 예. 훼손. 그 뒤늦게 또 나왔지 않습니까? 녹취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는 않고 추가 의견만 내겠다. 이렇게 또 언론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런 거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 내지는 각하를 상당히 기대하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인용되겠다 하면 다른 뭐 수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각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계엄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징계벌적인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각하는 쉽지 않다. 물론 각하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좋은 보수 우파 쪽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그렇죠. 그러나 각하라고 하는 부분은 헌재에 대한 아마 상당한 또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반대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면 기각이고 인용이면 인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변론 재개를 한다고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변론 제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 소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임명을 왜 해야죠.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는 구인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 헌재법에도 보장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심리 변론, 소위 말하면 이런 부분이 길어지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의 변론 재개 요청은 쉽지 않다고 하는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민주당에서 마은혁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좀 뒤로 밀어놓은 것 같더니 최근에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거 보면은 자기들도 정보를 엄청나게 캐낼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안 되겠는데 마은혁을 빨리 투입시켜야겠는데 이렇게 또 판단한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보 좌파나 보수 우파나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리 헌재에서 그 소위 말하면 보안을 유지하고 또 녹취 같은 걸 염려해서 뭐 도감청 방지라든가 이런 예를 하면서 이제 비밀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정계선이랑 가족들 그다음에 있잖아요. 또 사무실로 각자 사무실로 돌아오면 거기서 일하는 네. 뭐 독자적으로 일하는 밑에 일하는 보좌관들이죠. 법관이나 보좌관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헌재 평의 심리가 상당히 유출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을 촉각을 세우고 보수파나 진보 좌파에서는 아마 그 서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감지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지금 헌재 평결이 상당히 이 기각적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분석 이런 부분들이 각 양쪽 측에서 왜 나오냐면 지금 변론 재개 같은 걸 아니면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급해졌어요. 이건 뭐냐면 헌재 평의가 본인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상당히 지금 기울고 있다. 네. 그래서 다급한 모습이 여기저기 지금 분출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은혁을 또 이렇게 축에 들고 나서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석방이 되면서 가장 지금 각광을 받는 분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 이른바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렇죠. 오랫동안 1위를 하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일편단심으로 이 충성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금 상당히 핫한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인데 이 마은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사실은 마은혁을 모를 리가 없죠. 이분이 노동운동하고 원래 인천에서 하던 분 아닙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잘 아는 분이라고 그랬더구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 52년생입니다. 예. 마은혁 후보의 서울대 11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김문수 장관은 정말로 운동권의 대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그 서울대 가까운 파트에서 이제 그 서울대 담당을 했었던 그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 사실은 그 당시 김문수 장관 그러면 이 NL이고 PD고 가리지 않고 정말 그 우상처럼 생각하는 운동권의 대부였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11년 후배라고 하지만 인천 지역 민주노련 연맹의 인민노련이라고. 인민노련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 노동자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후에 97년 사시 이제 합격을 해서 뭐 판사 생활을 했지만은 운동권은 종으로 행으로 다 연결돼 있고 소식이 각자 다 알게 됩니다. 물론 김문수 장관은 그 이후에 이제 전향을 했죠. 전향을 해서 뭐 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지금 노동부 장관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동권 후배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소식을 다 듣거든요. 알죠. 이 부분은 제가 왜 잘하냐면 제가 서울대 담당을 하면서 운동권 수사 레닌 마르크스주의라는 게 사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공산주의 창시 이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데올로기 서적을 많이 탐독을 한 사람입니다. 예. 운동권 수사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 계급의 혁명적, 당의 실천적 활동, 이론적 토대,
그리고 계급투쟁,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등에 있어서 행위의 지침서로 기여를 했다라고 한 게 그 사실은 그 당시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막스 레닌주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엄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그리고 아직 전향했다는 의견이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 만약 아닙니까? 재판관이 만약 임명이 된다면 현재가 네. 사상적으로나 어떤 편협한 그런 오염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우려를 했더라고요. 예.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려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문수 장관의 얘기처럼 헌재에 들어가도록 또 사상적 이념적으로 지금 오염시킬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김문수 장관의 그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예. 있냐면 지금 이분이 이제 서울대 사회과학 계열 출신입니다 원래.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늦게 해가지고 97년에 사실을 합격을 한 분이거든요. 아마 정치학과 나왔을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실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재판부가 뭐 형사부, 민사부 통틀어서 행정법원까지도 근무를 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고도의 어떤 그 정신 세계에서 볼 때 현재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오염이나 사상적인 오염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한 명이 들어가서 8명의 현재 재판관들, 더군다나 보수 중도로 표방되는 그런 현재 재판관들을 사상적으로 취약성 있는 오염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나이가 있고 김문수 장관이 재판관으로서 오버를 하는 것이고요. 예, 수십 년 하신 분들이 그게 그렇죠. 오염될 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감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볼 때는 사실 이런 분이 현재 재판관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소위 이념적인 반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때 이 마은혁 재판관의 이념 문제가 또 도출되면서 국민적 갈등이나 이런 어떤 논쟁이 예.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에 헌재가 체제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를 13일 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하든가 같은 날 아니면 윤 대통령이 끝난 뒤에 하든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최재해, 이창수, 한덕수 세 사람 다 탄핵이 기각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출탄핵을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켜서 내가 할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거기에 명분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배는 가급적 그런 해석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판결은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죠. 근데 왜 이걸 선고를 하지 않느냐면 아마 여러 그 의견이 있겠지만은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사실은 한덕수 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여러 가지 대국민 사과 부분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사과가 없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 이후에 선고가 되면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역할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심을 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헌재에서도 아마 생각해서 한덕수 대행은 이 대통령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후에 결정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옳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